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약 시리즈 10편 중에 최초로 드디어 기업 얘기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7편에 걸쳐서 빅파마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중앙부처에 파견을 가 있다 보니까 원래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댓글들에 다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신장암 투병을 하시고 이쪽 제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분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이번 시리즈에 더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원빅 뷰티풀 빌에 의해서 R&D 100% 당의 이미디엇 익스펜싱 조항이 연구가 되었고 반도체 다음으로 기술 집약적 R&D 집약적인 이 제약 산업에 대해서 그다음 우리가 빅파마 코로나 특수 이후로 제약주들이 많이 죽어 있었죠. 그래서 한 3년, 5년 시계를 두고 가장 어떤 신약 개발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빅파마이기 때문에 제가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 마이크로를 소개드리던 심정으로 이 시리즈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인트로가 길면 안 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머크, 이게 클로드한테 PPT를 만들려 그러니까 조금 오바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면역 항암제에서는 머크, 단연 지금 왕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매출이 650억 달러니까 한화로 1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율로 따지면요. 그 중에서 키트로다가 320억 달러, 매출의 거의 절반 정도를 하고 있는, 50조 정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약제 하나가요. R&D도 1년에 20조를 넘게 하고 있고요. 한 25조 원 정도 되겠네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2028년에 키트로다. 요게 이제 면역항암제 320억 달러 나가는 약제 이름입니다. 특허 만료가 돼서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종근당 이런 데서 다 시밀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특허 절벽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초 정보를 좀 드리자면 저희 매버릭 TV가 조회수를 빨고 반도체 요즘에 핫하니까 AI 코 패키지드 aptics 이런 것보다는 항상 3년 5년을 내다보는 그런 TV TV라기보다는 채널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350년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백신 가다실이라는 백신도 요즘에 여성분들 많이 맞으시고 그다음에 동물 약제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668년에 프리드리크 머크라는 독일인이 그 에인절 파머시 천사 약국이라는 데를 인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역사가 오랜 기업이고요. 그 창업주 프리드릭 머크의 손자인 조지 머크가 1891년 뉴욕에 와가지고 미국의 지사를 차리면서 시작이 된 게 오늘날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보고 있는 머크 MRK 티커가 이 회사죠. 근데 이제 독일하고 1, 2차 대전에서 싸웠기 때문에 미국이 적산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제 적산 몰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진보진영에서 나오는데 적의 재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수를 한번 당했었어요. 독일 머크의 미국 지사. 근데 이제 창업주 프리드릭 머크의 손자인 조지 머크가 나중에 이걸 다시 구매를 합니다. 되삽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고 전문 경영인 체제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디 소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기는 어려운데 1, 2차 대전 때 상당히 또 진통을 겪었던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주된 전쟁통에도 많이 했었고 당시 이제 모르피엔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샤프 앤 돔이라고 하는 이런 제약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미국, 캐나다 요런 북미 대륙을 제외하고는 MSD라고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회사다. 그리고 이제 과학 기반의 약을 개발을 한 회사다. 이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키트루다는 면역 항암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PD-1,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1, 2편을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건데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키트루다라고 하는 요 면역 항암제가 세계 1위,
연간 매출로는 아마 역사상 최대의 약제로 기록이 되고 있을 겁니다. 38개의 암에 적용이 되는 거의 모든 고형암에 이 약제가 어떤 식으로든 혼자 넣든 병용 투여를 하든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약 하나에 50조가 되는 약이 원리가 뭐냐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암세포가 여러분들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어디가 고장이 나서 무한증식을 하고 영양분을 빨아먹고 나쁜 작용을 하는 원래 내게 변해서 나쁜 세포로 변했기 때문에 피하식별,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암 치료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키트로다라는 게 뭘 하냐면 내 몸이 암세포랑 싸우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내 몸의 그 백혈구죠.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식별을 하고 잘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최신의 메커니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방사선이라든지 키모세라피, 화학요법으로 내 세포든 암세포든 가리지 않고 다 때려 죽이는 그러한 무식한 짓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피오줌을 싸고 머리털이 빠지고 노화가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키트로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암세포와 더 잘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원리를 갖고 했기 때문에 많은 고형암들에 대해서 임상이 다 통과가 됐고 적응증 확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폐암만 허가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신장암, 그 다음에 뭐 무슨 대장암 이런 데로 다 퍼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PD1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제 1, 2편에서 살짝 이제 좀 전체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몸에 백혈구 T세포가 있잖아요. T셀이라고 합니다. 요게 일반적인 세균이나 나쁜 세포는 잘 찾아서 죽여요. 근데 암세포에 대해서는 이게 발견을 잘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쁜 세포를 구별하는 그 인자를 TCL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좀 수상하다라고 봤는데 이게 우리 몸이 또 뭐가 있냐면 이 백혈구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전투력이 센 애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팼다 그러면은 거의 죽어요. 확실히 그런 건 있는데 너무 얘가 오바를 할 경우에는 내 세포를 암이 없는데도 막 갖다 때려 죽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거를 자가 면역, 오토이뮨,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가 T세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PD1이라고 하는 그런 인자를 T세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얘가 너무 오바 못하게 눌러놓는 역할, 잠을 재우는 겁니다. 근데 암세포는 뭘 갖고 있냐면 수상하다라는 거는 봤어. 근데 얘가 갑자기 PD1을 갖다가 누르는 PDL1, 여기 적어놨죠? PDL1. PDL1으로 T세포를 그냥 잠을 재워버리거나 회피를 하는 그러한 능력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래서 백혈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지그시 이렇게 마사지를 한번 해주면 T세포가 얘는 착한 애인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근데 키트로다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T세포의 이러한 PD1이라고 하는 면역 관문,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좀 수상하다 싶으면 그냥 갖다가 죽여버리는, 요렇게 T세포의 어떤 브레이크를 풀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키트로다라는 약제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죽으면은 T세포가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DNA가 변형되고 여러 가지 어떤 세포의 요소들이 변형이 많기 때문에 T세포가 얘는 좀 다르게 생겼네라는 거를 이제 점점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막고 점점 이 자기 몸의 어떤 암과 싸우는, 종양과 싸우는 능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키트로다의 어떤 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한테 듣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콜드 혹은 뭐 좀 차가운 암세포라 그래갖고 PDL1을 거의 분비를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피 경로가 많기 때문에 꼭 PD1, 요 T세포의 PD1을 잠재우지 않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전체 암의 변종이 100이라 그러면 한 30%한테밖에 키트로다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요 얘기는 또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트로다는 이제 T세포를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항암화학, 키모세라피, 뇌세포든 암세포든 일단 좀 죽이고 나서 키트로다를 딱 넣으면은, 얘가 암세포의 잔해를 학습을 하고 암세포를 더 때리고 죽이면서 점점 알아보는 능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항암과 키트로다를 같이 쓰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조금 더 플러스된 효과가 있다. 요런 것 때문에 키트로다 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가면은,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지만, 뭐 어디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래 아스피린 먹어 고생했다. 저 다리가 접질렸는데 그래 아스피린 먹고 한숨 자. 무조건 아스피린 약간 그런 것처럼 암 걸렸다 그러면 일단 키트로다를 갖고 가는 게 현재의 약 하나에 50조 매출이 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다. 현실 세계에서. 근데 매출의 절반이 키트로다니까 28년, 2년 후에 만료가 되거든요. 정확히는 미국에선 2년 반 정도 나왔습니다. 12월에 만료가 되니까 다들 이제 시밀러 낸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음 방송에 다뤄드릴 기업,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 BMS라고 하기도 하고, 공식적인 티커는 BMY입니다. 동일한 PDL1 기전으로 옵디보라는 약제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여기가 면역관문, 면역항암제의 최초 개발은 사실은 브리스톨 마이어스퀴이 했습니다. 근데 임상에서 조금 실수를 했거든요. 이걸 말씀드리면은 인텔 AMD 같은 이남대전이 면역항암제에서 이제 벌어졌어요. 제약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 요즘 AI 반도체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 분야와는 달리 바이오 분야에서도 이러한 싸움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보이라는 약제가 따로 있고 옵디보라고 하는 요 키트로다랑 비슷한 기전의 약이 이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PDL1을 활용한 면역항암제는 전체 암 환자 중에서 30% 정도밖에 안 듣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브리스톨 마이어스퀴이 과욕을 낸 거예요. 그래서 PDL1 발현이 많은 암세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PDL1 발현이 별로 없는 그런 종양을 가진 환자들까지 적응증 넓혀가지고 한 방에 다 먹는다고 갔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크는 키트로다를 갖고 PDL1 발현이 높은 종양을 가진 환자들만 모아서 임상을 해가지고 결과가 삼상이 엄청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옵디보는 망한 거죠.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단 HBM이나 D램을 먼저 내놓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잖아요. 이제 수요가 높으니까. 그래서 브리스톨 마이어스퀴이 PDL1 면역관문 항암제를 최초로 개발하고, 또 흑색종에서 우수한 결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이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요 임상에서 너무 과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 격전지가 당시에는 폐암이었습니다. 폐암이 가장 치사율이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나이를 넘어선 어떤 성인들이 폐암이 걸렸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폐암이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격전지였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키트로다가 1년에 50조를 파는데 2028년 12월에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가 돼요. 유럽에서는 2031년에. 그래서 이 매출을 어떻게 벌충을 할 거냐.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러한 특허 절벽을 만회한 케이스가 제가 저번에 제약주 한번 추천드린 에비, 여기가 있습니다. 에벗 레버리토리에서 신약 개발 부분이 분사를 했던
이거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비파마 시리즈에서 다뤄드릴 거고요. 뭐 이제 참고로 우리 영상은 좀 그 수준 있는 분들이 들으시니까 시간 여유 있게 보고 계시죠? 이 바이오시밀러 이제 먼저 화학합성 의약품하고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설명을 좀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화학합성 의약품은 화학 물질의 포뮬라로 제조를 한 알약 같은 그런 약입니다. 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바이오 의약품은 동물성 세포, 고단백질의 연쇄 고리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십 수백만의 단백질이 연쇄되어 있는 굉장히 무거운 약입니다.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분자 수는 높은데 노바티스 킴리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성 세포이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나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의 어떤 정밀한 원리 이런 걸 타격하려 그러면 이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학합성 의약품은 덩치가 적은 대신에 또 복잡한 기전이라든지 헤비한 기능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구조가 단순한 거지. 근데 또 이게 암을 막는 데 있어서 무조건 무거운 약을 써야 되냐 그러면 꼭 그것도 아니거든요. 브리스톨 마이스 스킵을 얘기할 때 다음번 시리즈 4편에서 말씀을 상세하게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학합성 의약품, 요 알약 특허가 끝나서 복제약이 나오는 걸 제네릭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화이자가 제일 잘 나간 게 비아그라 팔 때야. 약간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가는데 비아그라 특허가 만료돼서 나온 게 한미약품의 88정 이런 게 있죠. 인도에도 괜찮은 약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느낌이고 바이오시밀러는 지금 말씀드린 요러한 키트루다. 요러한 바이오 약은 동물성 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해서 만든 거를 똑같이 따라해서 수액으로 30분 누워서 정맥주사 맞아야 되는 요러한 것들을 바이오시밀러라고 한다. 둘 다 복제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키트루다 특허 만료를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매출을 방어할 거냐. 이게 가격이 내려가고 다른 싼 약들, 더 좋은 약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점유율이 깎이거든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제 팩트입니다. 이거는. 요거를 방어하는 방법을 4개를 지금 메인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큐렉스라고 하는 피하 주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만약 내가 암에 걸려서 키트루다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30분에서 1시간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서 정맥주사를 꼽아놓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큐렉스라고 하는 거는 제형을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형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요 IV 장시간 주사가 아니라 그냥 뱃살, 여러분들 뱃살 여기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딱 넣으면은 한 1, 2분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오하면 등치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직접 쏴줘야지 이게 암으로 도달을 하는데 이 지방층에다 주사를 하면 지방층이 이게 촘촘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이 이 의약품 덩치로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하 주사 제형이라는 뭐냐면 요 피하 지방의 틈을 벌려주는 약재가 있어요. 또 이거 뭐 한국 바이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의 알테오젠이 개발을 한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섞어가지고 주사를 딱 놓으면은 거대한 이 동물성 단백질의 그 덩어리가 딱 스며들어가서 기존의 정맥주사 30분 혹은 1시간 맞는 거하고 동일한 정도의 약효를 낸다라는 게 임상이 이미 작년 9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로 오리지널을 더 편하게 맞을 수 있다. 요걸로 한번 방어를 하겠다. 요게 1번 큐렉스 피하 주사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 얘기는 제가 이제 조금 말이 길어서 좀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DC죠. 이제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암세포를 정밀하게 식별을 해서 거기 가서 딱 수류탄을 터뜨리는 요
가장 지금 빅파마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게 ADC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도탄 항암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일단 일반 세포는 분열을 많이 하면은 자동으로 텔로미어가 닳아서 사라지는데 얘는 무한 증식, 그다음에 무한 증식을 하고 그러니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고 혈관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그 암세포의 특징에 따른 별 수 없는 식별 바이오마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밥을 많이 달라고 이렇게 막 세포막에 뭘 내밀면 여기에 딱 갖다 붙는 항체, 요게 있는 겁니다. 정상세포도 내는데 정상세포는 한 10개 낸다 그러면 암세포는 50개, 100개를 내니까 확률적으로 전신을 방사선으로 쬐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좀 적은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딱 붙었을 때 어떤 조건이 되면 요 약물, 동물질을 딱 터트립니다. 요게 이제 ADC인데 자궁경부암이 내는 그 바이오마커, 암세포들을 딱 식별할 수 있는 높은 확률로 이게 트랍T라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든 ADC 약제의 어떤 코드네임을 SEC-TMT라고 해요. 이제 중국에서 지금 그 기전을 갖다가 도입을 했고요. 키트로다 이후에 어떤 항암제의 주력 플랫폼으로서 ADC를 준비하고 있다. 뭐 ADC를 이 머크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거의 이름 들어본 빅파마 회사들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의 유명 제약사인 다이치 상큐하고 또 이제 3가지 어떤 기전에 대해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DC 관련해가지고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 난소암 이런 쪽으로요. 지금 이제 용어가 어려운데 다이치 상큐하고 하고 있는 요 협업을 어떤 짓을 하고 있냐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번은 표적을 갖다가 정확하게 달라붙는 거. 그다음에 2번은 달라붙었는데 어떤 조건에서 이 독소를 방출시킬 거냐, 수류탄을 언제 깔 거냐. 딱 들어가서 타격이 클 때 터트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이치 상큐하고 일본하고 하고 있는 거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게 이제 ADC 차세대 항암 포뮬라를 중국, 일본의 바이오텍들하고 하고 있다. 요게 이제 키트로다의 방어 확장 카드인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모더나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mRNA 백신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라노바라고 하는 데서 사온 이중항체 플랫폼 혹은 기술 요 2개가 있습니다. 요 2개가 성공을 하면은 이것도 키트로다랑 병용 투여를 하면은 굉장히 효능이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mRNA 암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세포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걸 또 좋아해요. 이게 영양분 많이 달라고 혈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신호도 굉장히 많이 뿌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용암의 덩어리가 생기면 거기에서 내 몸의 면역세포인 T셀의 접근성이나 활동성도 저하시키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키토르다를 쏘고 뭘 한다 그래도 얘네가 단단하게 뭉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항암, 뭐 키모세라피도 하고 이제 뭐 방사선도 쐬고 이러면은 결국엔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암세포 잔해들이 이제 분해가 돼서 이제 신체 그 혈관 안에 이제 자기 조직 안에 이렇게 흘러다닙니다. 그럼 이걸 처음 보는 거니까 T세포들이 요거를 학습을 해요. 근데 T세포들이 보는 게 있고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뭐 키모를 하더라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이 많은 겁니다. 특히 이제 피부암, 흑색종 이런 거는 재발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치료가 힘들고 어디로 이미 전이가 되어 있어서 그걸 발견을 못하면 이제 죽는 건데 DNA의 변형이 많기 때문에 요 죽은 거에 파편에서 이런 변이가 일어난 것들만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런 게 문제다라는 걸 T세포한테만 가르쳐 줘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 말고 나중에 딱 만났을 때 때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암백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별 환자들에서 나오는 그 파괴된 암세포들 혹은 그 종양으로 떼어낸 그 고형 덩어리, 종양 덩어리에서 그 DNA가 어디에서 바뀌었는지를 AI 컴퓨터로 다 읽어냅니다. 원래 환자의 정상세포하고 뭐가 다른지. 그러면 요거를 그 암의 변이가 치명적이지 않게끔 그러한 단백질을 합성을 해내는 백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가 또 길어지네. 여러분들 그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mRNA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람의 몸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게 입술도 그렇고 손톱도 그렇고 다 단백질이에요. 요거를 어디 딱 필요한 분야에 가서 딱 합성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언제 멈추고 이런 명령어 세트가 DNA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파벳 4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요거는 DNA는 직접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들어가진 않아요. 그 명령어의 원판이지. 요 DNA를 그대로 명령어를 복사해가지고 실제로 세포를 합성할 때 같이 1회용 혹은 2회용 정도로 녹아 들어가서 같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거를 전사라 그럽니다. 전사. DNA의 어떤 단백질 명령어를 실제로 복사해서 갖다가 옮기는 요거를 mRNA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명령을 받은 대로. 근데 코로나 백신의 원리는 뭐였냐면 그 스파이크라고 있잖아요. 이게 폐세포나 이런 데 딱 너무 잘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그 돌기, 달라붙는 돌기를 유사하게 코로나 걸리기 전에 mRNA 백신 맞으면 그 돌기가 형성이 되는 거야. 몸 안에서. 그럼 T세포가 이걸 보고 새로운 거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학습을 시켜요. 그럼 실제로 코로나 그 항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돌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감염이 안 된다. 치명적인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코로나 mRNA 백신의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암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내 세포하고 다른 종양세포의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변이들을 한 방에 모아서 그러한 유사한 단백질들을 딱 백신 맞으면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야, 몸 안에서. 이질적이니까 T세포가 가서 이것들은 죽여야 돼. 이런 게 있어서 하고 기억을 하고 분열을 하잖아. 그런 게 많아지면은 재발이 어려워진다라는 게 바로 지금 모더나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mRNA 백신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조회수 빨려고 뭐 저급한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증권과 주식, 지정학 이런 거 깊게 공부하면서 저도 같이 가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전자 반도체에만 쏠려 있는데 좀 깊이 있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말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머크가 이게 종양만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지 않아요. 이 윈리베어라고 하는 다른 약제의 이름으로는 소타터셉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폐동맥 고혈압 약인데 이것도 조단위 매출이 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 1분기 매출이 거의 8천억이 났어요. 작년 대비해서 전년비 1분기 매출이 거의 90% 올랐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혈압 환자 중에 뭐가 있냐면 폐혈관 벽을 너무 성장시키는 그런 인자를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에 폐포가 있잖아요. 이제 적혈구들이 들어가서 이제 노폐물도 교환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혈관 벽이 너무 두꺼우니까 이 효율이 안 나고 막 세게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고혈압이 자꾸 오는 거야. 근데
폐 안에 있는 혈관의 성장 호르몬 혹은 성장을 명령하는 그 물질을 억제시키는 혹은 흡수하는 그 약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폐 혈관벽을 두껍게 해라고 자꾸 명령이 나오는데 중간에 요 윈리베어 약이 그 물질을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 혈관벽이 몸에서 명령한 것보다 덜 자라는 거죠. 요 약이 피크 매출이 정말 희망적인 경우에는 거의 지금 한 9조 원 정도 이상이 날 걸로 머크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뭐 말로 설명드렸어요. 희귀 질환이고 중증 질환인데 혈관 증식, 폐혈관을 증식시키는 액티빈 신호를 흡수하는 그러한 약이다. 그 다음에 3사항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랑 콜레스테롤 약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이게 베로나라고 하는 회사를 15조 원 주고 100억 달러니까요. 사온 거에서 지금 개발을 임상을 하고 있는 건데 요게 뭐냐면 잠시만요. 요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거네. 이제 여러분들 폐 기종 같은 거 아시죠? 이제 폐가 좀 상해가지고 담배 피고 이러다 보면은 숨길이 좁아지고 비가역적으로 호흡이 힘들어지는 이런 병에 대해서 또 약이 하나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엔리시타이드라고 하는 요 약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간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LDL이라고 하죠. 근데 요거를 간이 딱 갈고리로 딱 이게 LDL을 딱 갖고 오는 그런 게 있는데 요 LDL 청소기를 갖다가 PCSK9이라고 하는 요게 없애버려요. 요거 간의 수용체를. 그래서 MK0616 요 지금 머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형 그 경구 콜레스테롤 약이 뭐냐면 딱 먹으면은 간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오는 그 갈고리들을 해치는 애를 그 비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약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막는 약이 다 주사를 맞았어야 돼요. 이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바이오의약품 계통에서는 제형 이게 그 외곱이랑 마운자로 살 빼는 약도 지금 먹는 약 맞는다고 한창 난리잖아요. 주사 맞는 거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상당히 커요. 지금까지는 이 콜레스테롤 약이 주사만 맞아왔는데 지금 먹는 걸로 임상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더라는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요 콜레스테롤 먹는 약으로 또 몇 조 원 단위 매출이 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머크가 원래 이런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뭐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아예 저해시키는 그런 약으로 또 히트를 많이 쳤었어요. 전통이 있다. 그 다음에 비항암 계통에서 최대의 어떤 어떤 유망주는 뭐냐면 바로 툴리소키바트라고 하는 그러한 약입니다. 이게 IBD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염증성 질환, 염증성 면역 질환 혹은 면역맥의 염증 질환이라고 이제 이거를 부르는데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그다음에 크론병, 그다음에 UC라고 하는 거는 얼서 뭐 해가지고 이제 궤양성 대장염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신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약 대비 위약이라는 이제 짜가를 먹였다는 거지. 내가 이제 임상은 들어갔는데 진짜 약을 먹은 줄 알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아스피린 혹은 그냥 설탕물이었다. 이제 이런 게 재수 없는 경우고. 근데 요게 먹은 사람들은 거의 4분의 1이 관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질병을 분해했다. 종양을 분해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희망적인 그러한 결과가 이제 나와 있다. 그래서 장염증, 특히 이제 섬유화 같이 요거를 좀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다실은 암을 예방하는 백신인데, 이거 지금 면역 항암제의 어떤 키트루다의 50점 매출을 방어할 수 있는 거 주요한 거 한 4개 말씀드리고,
또 다른 면역 항암제 외의 파이프라인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가다실은 자궁경부암이 원래 HPV 바이러스에 걸리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의 어떤 유전자 변형을 거쳐서 암으로 발전이 되는 건데, 아예 요 HPV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백신이, 요게 중국에서 최근에 매출이 90% 넘게 깎이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백신인데 지금 좀 가이던스가 꺾여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좀 가지고 갈 만한 약재로. 그리고 백신도 상당히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홍역, 미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볼거리, 멈스, 루벨라라고 이제 풍진, 이런 거 재미를 많이 봤었어요. 그 백신에 있어서도 내공이 있는 회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감염과 예방 포트폴리오. 이제 거의 백신 계통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캣백시브라고도 하고요. 폐렴구균 백신이 이제 나왔는데, 요게 폐렴구균 백신도 많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기존의 백신들은 소아혈청형 중심,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폐렴구균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좋았는데, 성인들한테도 잘 듣는 그러한 백신이라 그래서 또 이게 한 3조 원 정도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엔플루엔시아, RSV라고 하는 거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애들한테 폐렴이나 모세 기관지염 같은 거를 예방하는 백신. 요것도 새롭게 좀 좋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CD388이라고 하는, 여러분 독감 백신을 여러 번 맞아야 되는데 한 번 맞으면 거의 2시즌을 한 번에 갈 수 있다. 요런 요게 원래 이제 화이자의 영역인데, 요런 독감 백신 영역이 지금 상당히 지금 괜찮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항암제나 첨단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백신 쪽에서도 상당히 좀 효과가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특이한 거는 존슨앤존슨이 지금은 이제 뭐 마운자로로 잘 나가고 있지만, 옛날에 백신 개발하고 이럴 때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괜찮은 것도 다 갖다 내다 판 적이 있어요. 구조조정 한다고. 그때 주워온 게 요 롱텀 독감 백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또 다른 파이프라인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혈액암, 전립선암, 그 다음에 만성 골수백혈병, 요런 것들이 있는데, 롱테일이라고 적어놨죠. 이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도 있고, 돈은 많이 썼는데 별로 약이 안 팔릴 수도 있고, 요런 가능성을 가진 약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조금 지역적이고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 밤에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차트가 적혀져 있는데, 전체 매출의 절반을 키트루다로 하다가 면역 항암제에서도 다른 거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블록버스터를 백신하고 다른 희귀 질환, 콜레스테롤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유망한 약제들이 지금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매출이 650달러를 넘어서 뭐 700억, 800억 달러로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지 않냐. 좀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유망 파이프라인을 여기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좀 희망적인 매출액 전망도 이제 갖다 놨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약 드리자면, 키트루다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새로운 ADC, 종양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심폐질환, 그 다음에 면역 감염, 백신, 그 다음에 전립선암 같은 어떤 롱테일 치료제를 가지고 이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2상과 3상에서 좋은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질환들을 엄청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지금 영상 녹화 길이를 보니까 40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 시리즈를 의욕 있게 시작했지만,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말씀드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빅 뷰티풀 빌. 제가 제약주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거죠. 반도체랑 같이 즉시 비용 처리.
머크가 1년에 R&D를 20조 넘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술 라이센싱, M&A, 뭐 IP 취득 이런 것까지 하면은 거의 뭐 한 25조 원, 30조 원 되는 회사인데 이거를 당장의 과세 표준에서 바로 공제해주는 그러한 엄청난 세제 혜택이 들어와 있다. R&D 즉시 비용 복원 적어놨죠.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재미나이한테 우리 영상을 한번 좀 분석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IP 라이센싱도 신규로 하는 거는 즉시 비용 처리가 100%다 된다. 그러니까 매출이 650억 달러 났는데 R&D하고 지식재산, 뭐 라이센싱 요거 사오는 거를 만약에 400억 달러 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그 순간에 250억 달러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이자 비용 다 빼는 거. 이자 비용 한도도 지금 늘어났어요. 이거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하여간 빚을 많이 지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을수록 과세 표준 공제가 더 커졌다. 원빅 뷰티풀 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지금 실물 투자도 한다라고 돼 있죠. 미국 빅파마들이. 미국 내 제약 공장도 짓고 관세 이런 것 때문에요. 이것도 전부 다 세금 낼 돈으로 미국의 새로운 공장, R&D 센터를 짓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버진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에다가 이제 포뮬러 IP를 다 갖다 놓고 이익이 나면 거기를 다 빼서 과세를 안 받는 식으로 했는데 원빅 뷰티풀 빌은 이거를 다시 미국으로 들여와도 큰 어떠한 손해가 없게끔 시스템을 다 많이 고쳐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제 과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졌다. 일부러 막 해외에다 뭘 빼고 복잡한 오퍼레이션을 안 해도 장기적인 경영의 안정성,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세법이 지금 바뀌었다. 반도체만큼이나 빅파마들한테는 엄청난 5조, 10조 단위의 당장의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는 그걸로 또 기술 개발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빚도 갚고. 요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국내에선 약가를 낮추고 해외에선 약가를 올리라 그러는데 이제 요 클로드가 그 슬라이드를 만들 때 좀 조심스럽게 써놨는데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약가를 많이 받으면 빅파마들한테는 국내 약가를 일부 낮춰준다 그래도 넷으로는 지금 플러스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트럼프가 약가 깎는다고 막 홈페이지도 만들고 막 난리인데 사실상은 고수익이 나는 약을 해외에서 더 많은 비싼 값을 주고 팔 수가 있는 그러한 통상협정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참고로 하십니다. M&A도 구조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엄청난 파이프라인들을 사고 회사들도 사고 이렇게 하고 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요거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프, 화이자, 에비, 로슈 이런 거 다뤄드릴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자 포인트 뭐냐? 키트루다를 어떻게 방어하고 앞으로 몇백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낼 수 있는 신기전 약들이 임상과 판매가 잘 되느냐. 전 장기적으로 머크는 뭐 떼돈은 못 벌더라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과학기술의 자산이 상당히 강력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한 연초만 해도 엄청 쌌었는데 지금 또 애매한 가격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한 장으로 요약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 있고 키트루다를 어떻게 방어할 거냐 특허 만료를 그 다음에 원빅 뷰티풀 빌로 상당히 좋고 M&A도 지금 미국에서 공정거래위원장도 바뀌고 상당히 흐름이 좋거든요. 인수합병이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매버릭 TV 역시 머크 투자 동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반도체 이남대전과 비슷하게 면역항암제에서 머크의 키트루다와 혈전을 아직도 벌이고 있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키트루다를 넘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진 우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프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바이오 방송을 할 때마다 좀 마음이 무거운 거는 저는 이제 주식 투자 돈벌이의 관점으로 이거를 보지만 사실은 이게 종양에 걸리셨거나 죽을 병에 걸리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누구나 종양에 걸릴 수 있고 인생이 끝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를 좀 깊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방송이라는 거를 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이런 신기전의 항암제, 첨단 의약품들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삼삼한 위로와 어떤 양해를 구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아마 이게 빅파마의 사업 영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바이오 시리즈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반도체, 인텔 이야기도 좀 모시면서 이렇게 뭐 한 7월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이죠? 일주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